네, 하반기에 들어서고 연말로 갈수록 금융주와 관련된 투자를 권하시는 분들이 있죠. 대부분 이제 배당 때문이고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금융주에 관심 가졌던 것은 주주 행동주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슈가 좀 되긴 했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딱히 금융주가 크게 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도 연말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이용재 현대차증권 연구원과 함께 금융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앞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금융주는 미국은 이제 대형 금융사들에 대한 신용평가 뭐 이런 것들도 좀 하향이 되고 이러면서 딱히 금융주를 봐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아직 뭐 우리 국내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신용등급이라든지 이런 거에 조정은 지금 있지는 않고요. 네네. 일단은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뭐 상당히 뭐 양호한 흐름이었다라고 2분기 실적이 다 나왔죠? 네네, 2분기 실적 다 나왔고 뭐 약간 충당금 규모가 조금씩 다 달라가지고 네. 그것 따라서 조금 상회했던 부분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전년 대비해서 양호했고 또 NI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자산 듀레이션이 좀 긴 KB금융이 좀 나은 모습이었고요. 이제 은행뿐만 아니라 이제 보험사들이나 증권사들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보험사들은 이제 2분기 실적 자체는 뭐 그냥 예상에 부합하는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사실 3분기에 지금 뭐 계좌적 가정 관련돼서 뭔가 좀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회계 정책상의 변동 사항이 있어서 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의 관심이 크지는 않았고요. 증권주들은 뭐 우려된 부분이 되게 많았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부동산 금융 관련돼서 네. 어떤 리스크라든지 뭐 CFD 손실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규모들이 뭐 시장 예상보다는 조금 더 하회했다. 그러니까 그 손실 규모가 조금 더 나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IB 관련 수수료도 상당히 양호하면서 2분기 실적 자체는 뭐 은행부터 증권사들까지 다 뭐 무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께서는 아까 이제 충당금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침체되고 그러면 부실자산 될 만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미리 이제 충당금으로 쌓아놓는다. 네. 저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2분기에 은행들이나 금융권에서 쌓은 충당금이 좀 보수적으로 쌓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적극적으로 좀 많이 쌓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실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적극적으로 많이 쌓았고요. 그러니까 뭐 현재 자체의 어떤 손실이나 그러니까 이제 뭐 자산군을 이제 고정이하 여신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네. 일부 뭐 3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은 그런 것만 쌓은 게 아니라 이제 미래 경기의 어떤 충격 시나리오를 줘서 그 미래 경기가 이만큼 안 좋아졌을 때를 대비해서 추가로 충당금들을 많이 적립을 해놨습니다. 은행이랑 뭐 웬만한 뭐 그 증권사들까지 다 네네. 포함해서 그 외에도 뭐 부동산 PF 관련돼서도 뭐 조금 공사가 딜레이가 되고 있거나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당금을 적립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경기 침체라든지 금리가 고금리라 계속 유지될 때에 대한 부담을 은행이 미리 좀 쌓아놨다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다음 질문이 사실은 당분간 이제 금리가 고금리 상태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금융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 거냐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고금리가 지속하게 되면은 뭐 이자 이익 자체는 뭐 나름 괜찮게 나올 수밖에 네. 없고요. 대출 금리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다만 그만큼 수신 금리도 높아지기 때문에 뭔가 고금리가 유지가 될 경우에는 딱히 이자 이익의 어떤 변동성이 아주 크진 않아집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는 뭐 뉴트럴 정도의 영향을 볼 수 있지만 말씀드렸던 이제 금리 상승에 따른 자산 건전성 둔화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충당금 부담들이 좀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금리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게 은행들한테 마냥 좋은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예금보다는 주식 투자, 주식 투자하시는 이유는 이제 배당 쪽도 관심을 좀 가지실 것 같기는 한데 배당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여전히 금융 지주라든지 아니면 금융사들 중에 고배당 주는 데들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겠죠. 오늘도 보니까 메리츠 금융지주는 52주 신고가의 주가가 가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뭐 사실 뭐 메리츠는 뭐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네네. 배당 때문은 사실은 아니고요. 배당 관점에서 보면 이제 은행들은 요즘에 이제 올해 들어서 거의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은 분기 배당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네네. 연말 원래는 이제 통상 이제 연말 배당을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분기 배당이 있기 때문에 연말 배당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세지는 않을 수 있고요. 은행 중에서는 이제 우리가 소위 아는 지방은행 제외한 시중은행 중에서는 기업은행이 지금 유일하게 연말 배당을 하고 네. 지금 연말 예상 배당 수익률은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한 9% 내외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 외에 그냥 은행들 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도 한 7%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사들도 뭐 일부 뭐 올해 조금 배당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있지만 뭐 6% 이상은 뭐 충분히 가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방금 이제 예금금리 말씀하셨는데 예금금리가 뭐 대략적으로 한 4%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은 2에서 한 5%포인트 정도 배당 수익률이 더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표로 나가고 있습니다. 1년 정기예금 금리가 한 3.7%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배당 수익률 보시면 뭐 높은 데는 9% 이상 가니까 물론 주가가 여기서 빠져버리면 의미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만약에 주가가 어느 정도 유지된다라고 하면 1년 정기예금 금리보다는 훨씬 낫다 이런 판단을 저희가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혹시 연말이나 주총 시즌에 가면 또 한번 그 주주행동주의 뭐 이런 데들이 좀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작년에는 좀 강하게 얘기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작년은 아니고 올해 초 올해 초. 1월이었고요. 네. 1월이었고요. 그때 이제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확대를 해라. 이제 그런 거였는데 그게 뭐 재차 또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이미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뭐 중복되는 내용에서 굳이 뭐 요거를 또 하지는 않을 테지만 은행들이 이제 지금은 이렇게 자산 건전성이 올해 워낙에 계속 안 좋아졌기 때문에 네. 주주 환원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충당금이라든지 준비금들을 적립을 하면서 이렇게 유보를 해야 되는 압력이 있었다면 이게 이제 내년에 뭐 예를 들어 경기가 조금 완화가 되는 좀 그런 그림이 나오면은 뭐 주주 환원 규모를 일부 좀 늘릴 수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구원님께서 보시는 금융주의 탑픽 종목은 어떤 건가요? 뭐 일단은 연말 들어서 이제 뭐 배당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뭐 기업은행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시중 은행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연말 배당을 하고 그러니까 기말 배당을 하고 또 배당 수익률도 9%로 매우 높기 때문에 배당 관점에서는 기업은행 접근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는 조금 긴 호흡에서 좀 저가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는 현대해상하고 한국금융지주가 좀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뭐 현대해상 한국금융지주가 사실은 올해 뭐 부동산 PF도 그렇고 뭐 또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뭐 계리적 가정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주가가 섹터 내에서 굉장히 언더퍼폼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오랜 기간 주가가 크게 하락했지만 지금 뭐 이제 웬만한 리스크는 얼추 다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네, 좀 매수를 권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외에도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뭐 자사주 매입 효과나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투자 매력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당만 놓고 본다면 IBK 기업은행, 그다음에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면 현대해상이라든지 한국금융지주 좀 중장기적으로 볼만하고 그리고 자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또는 주주 배려 정책으로 보면 메리츠금융지주 네. 이렇게 뽑아주셨습니다. 네. 자, 하반기로 갈수록 금융주에 대한 관심을 주문하는 분들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현대차증권의 이용재 연구원과 함께 금융주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